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는데요. 네, 한국갤럽의 예. 정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예. 매주 금요일에 발표가 되는데요. 지난 10일에서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예.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율은 11%, 지난주 조사 때보다는 5%포인트가 하락한 수치고요. 뭐 예상하시겠습니다만 당연히 집권 이후에 이제 최저치가 다시 한번 갱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율은 85%, 역시 집권 이후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예. 8년 만에 다시 맞이한 탄핵 정국의 그 진행 속도가 예. 과거에 박근혜 때보다 좀 빠르다. 이렇게 빠릅니까? 예, 뭐 진행 속도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는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뭐 원래도 다소 이제 다른 여론조사들에 비하면 등락 폭이 좀 덜 급하다. 예. 뭐 이런 평가를 받는 여론조사인데 박근혜 때에 비하면 조금 이제 그 떨어지는 수치의 어떤 속도가 조금 더 빠르다 이렇게 지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1%면 참 놀랍습니다. 전 놀랍다는 게 네. 너무 낮아서 놀라운 게 아니라 높아서 네. 놀랐습니다. 아직도 생각보다 여전히 아직도 11%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요. 네, 예. 뭐 평가는 뭐 다양할 수 예,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뭐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가 좀 저는 눈에 띄었는데 예. 1번이 첫 번째가 외교인 거는 뭐 여전했습니다. 예. 긍정평가 이후 외교가 22%였고요.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가 긍정평가한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10%가 나와서 예. 이 10%가 굉장히 좀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다. 그만큼 예.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한 어떤 인식에 있어서 지금 이제 윤석열 씨에 대한 지지층이 생각이 일반적인 뭐 다른 시민들하고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되고요. 부정평가 이후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선포, 비상계엄 사태가 4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예. 경제, 민생, 물가가 두 번째였습니다. 예.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물었는데 탄핵에는 75%가 찬성, 예. 21%는 반대 입장이었고요. 지역별로 뭐 탄핵 찬성 입장 당연히 이제 광주 전라 같은 호남 지역이 88%로 가장 높았고 서울도 8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요. 예. 대구 경북이 뭐 가장 좀 낮은 편이었는데 그래도 탄핵해야 된다는 입장이 62%였습니다. 예. 연령대별로 보면 20대부터 40대, 50대까지 탄핵 찬성이 86%, 30대가 82%, 60대도 탄핵 찬성 60%였고요. 70대 이상만 과반을 조금 못 미치는 49%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세대 간의 격차가 이제 크다. 그만큼 이제 인식의 격차가 크다라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이다라고 응답한 수치는 71%였습니다. 예. 그리고 내란이 아니라는 응답도 역시 23%로 탄핵에 대한 찬반 여부와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예. 그 이렇게 쭉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그 극소수지만요. 네. 놀라운 인식을 가진 분들이 좀 있군요. 이기는. 예. 네, 이게 이제 아마 박근혜 당시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랑 비교를 해보자면 예. 이게 이제 인식의 어떤 그 격차가 좀 저는 느껴지는데 예. 어제도 저희가 대통령의 긴급 담화 내용을 이제 분석을 해드리면서 일종의 이제 대안 현실을 구축해 놓은 것 같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헌정 체제하고는 다른 자기들끼리만 공유하는 별도의 헌정 체계를 공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인식의 궤가 아예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인식의 궤가 달라져 버리면 기존의 다른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아예 단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렇습니다. 소통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 그 이제 강도는 오히려 높아지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잘 부서지지 않고 그 딱딱하게 이제 표면을 형성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뭐 박근혜 당시보다도 지지율의 이제 하락 폭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은 덜할 수도 있다. 예.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소통의 단절 혹은 인식의 골 이런 게 너무 단단해지면 정말 자기 스스로가 이제 그걸 깨는 게 괴로워서 그렇습니다. 그걸 유지하려고 고수하려고 노력하고 그렇습니다. 그 정보만 또 집착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사회를 위해서는 대단히 위험하고
건강하지 않은 현상인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라는 정치인에 대한 실망에 따른 정서가 작동했었던 8년 전하고는 좀 다르게 지금은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다른 형태의 새로운 세계를 이미 세계관으로 구축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깨지게 되면 이제 본인의 어떤 자아에 대한 나의 존재에 대한 부정으로 느낄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딱딱한 표피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부정적 인식들을 먹고 사는 극우 유튜버들 이들은 또 이런 걸 가지고 장사를 하고 먹고 살고 뭐 이런 거 같고 그럴 수 있죠. 그 어떤 악순환인 것 같습니다 보면. 자, 김어준 방송인이요. 네. 국회에서 놀라운 어떤 증언을 했습니다. 제보를 받았다고요. 하루 종일 이 사안이 좀 가장 뜨겁게 여론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김어준 씨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군의 암살조가 있었다라는 증언을 내놨습니다. 물론 이제 김어준 씨 본인도 국회에서 증언을 하면서 말씀드릴 내용이 사실관계를 전부 다 확인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그 암살자한테 내려진 암살조한테 내려진 첫 번째 임무가 체포돼서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라는 거였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임무는 조국, 양정철, 김어준이 체포되어서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해서 그들을 구출하는 신용을 하다가 도주해라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마지막으로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을 한다. 그리고 일정 시점 후에 그 군복을 발견을 해서 마치 이제 북한의 소행인 것처럼 발표한다. 이렇게 이제 구성된 일종의 이제 시나리오를 임무로 부여받았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김어준 씨도 이 이야기가 좀 워낙 좀 황당한 소설 같은 일이기 때문에 출처를 일부 밝히겠다라고 하면서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만 이제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방국은 워낙에 좀 범위가 넓다 보니까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정도의 그 정보가 실제로 공유가 됐다면 그건 아마 이제 미국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하는 기자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기자들도 주한 미국 대사관 쪽에 공식 문의를 넣었습니다. 이건 이제 외교부 기자단이 공식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 미국 대사관의 반응이 나왔는데 질문은 방송인 김어준 씨의 제보자가 미국인가? 방송인 김어준 씨가 국회에서 얘기한 제보자가 미국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다라는 답변을 지금 일단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제보한 그 우방국이 어디인지 뭐 이런 내용들은 뭐 김어준 씨 본인만 지금은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확인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쉬운 확인은 아닐 것 같아요 보면. 그렇습니다.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충격적이기 때문에 사실이든 아니든 사실관계를 이제 파악하기 좀 쉽지 않은 뭐 그런 내용일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 내용 자체는 뭐 임 작가도 마찬가지겠지만 워낙에 충격적인 내용이라서요. 그렇습니다. 설마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해온 일들이 설마를 다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그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몇 개월 전부터 민주당 쪽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계속 경고음을 낼 때도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제 믿지 못했던.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비난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언론에서도 그런 비판들이 많았었고요. 저렇게까지 뭐 과대하게 음모론을 부추기나 뭐 그런데 그 어떤 하나하나가 사실로 드러나는 아주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얘기들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가 워낙 많았어서 이것도 사실이 아니야 이러기가 누구도 좀 선뜻 그렇게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이 사태 이전에 있었던 명태균 게이트라든지 이런 논란들도 국민들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뭐 일들이 많았었으니까요. 아마 이제 김어준 씨의 오늘 폭로도 그래서 충격적인 동시에 뭐 사실관계를 그 얼른 좀 정리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느끼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겠죠. 시민들이 이제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김어준 씨는 계엄 직후에 피신 상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처음 받은 제보는 체포자가 온다는 게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엄 해제가 되지 않으면 뭐 남은 시간이 몇 시간인지 가늠하고 이제 남아 있는 시간 동안 할 일을 정리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고 그래서 좀 이제 유급하게 이제 움직였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왔었던 그 폭로의 내용들이 뭐 이를테면 체포조나 뭐 암살조나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미군을 이제
위장으로 사살을 한다든지 예. 뭐 생화학 무기를 사용한다든지 사실 이런 것들도 이미 상식선을 너무 넘어서는 그렇습니다. 것이기 예. 때문에요. 그게 이제 과연 어느 수준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취재하는 뭐 기자들이나 저희 예. 같이 방송하는 사람들도 다 좀 궁금해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가능하면 좀 얼른 확인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제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이나 김병주 의원한테도 이 내용을 이제 공유를 했고 예.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 국회의원들한테 이제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김어준 네. 씨 본인도 이 제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전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거예요 아마. 네, 예. 쉽지 않은 상황이긴 예. 할 겁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입장을 이제 밝혔을 거고요. 저도 이제 오늘 그래서 오후부터 계속 예. 뭐 박선원 의원이나 김병주 의원 쪽에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전화 시도를 했는데 예. 전화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아, 아마 그래요? 다른 취재 기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워낙 전화가 또 많이 가기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후에 김병주 의원실에서 이제 별도로 밝힌 내용이 예.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어준 씨가 언급한 제보와 관련해서 김병주 의원실에도 여러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예. 제보 접수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했고요. 일부 제보는 국회 국방위에서 공개 질의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아마도 이거는 이제 HID의 예. 북파 공작원들의 이제 일부 투입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관련 있을 걸로 이제 추정되는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회 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또 다른 제보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서 긴급 수사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대로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라고 해서 예. 일단은 조금 더 확인에는 이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보 내용 중에는요. 역시 뭐 사실 확인은 아직 안 된 거지만 김건희 씨 관련 내용도 있죠. 그렇습니다. 예. 김건희 씨가 이제 계엄 이후에 예. 통일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는 망상에 빠져 있다는 폭로도 했습니다. 어제 담화를 통해서 본 뒤에 윤석열이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네. 혹여라도 우리 공동체에 어떤 위험이 될 소지가 있다면 불완전한 채로라도 공개를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이제 국회에 나오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소위 올드보이라고 불리는 기관 출신의 이제 은퇴한 요원들, 그러니까 오비들한테 여러 독촉 전화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예. 접촉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다만 이제 불완전한 제보기 때문에 평상시라면 혼자 알고 있었을 내용인데 어제 윤석열 씨 담화를 듣고 나서 이제 이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밝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사실 확인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아마 이제 취재 기자들이 이제 어떻게 취재를 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될 텐데 일단 오후에 이 관련해서 다룬 구체적인 보도는 이제 MBN 보도가 제가 확인한 게 거의 유일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MBN 보도 같은 경우는 김어준 씨한테 제보를 건넨 인물 가운데에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의 요원이 포함돼 있다. 이걸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한동훈 대표 사살 제보와 관련해서 정보사 요원을 제보자로 특정을 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접촉 중이다. 뭐 이런 정도만 지금 나온 거고요. 실제로 이제 정보사 요원들이 뭐 HID 요원을 포함해서 일부가 30여 명 정도가 당시 작전에 투입이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지금까지는 어떤 제보고 아직 확인 안 된 사실들이고요. 근데 지금부터 어떤 짚어봐야 될 부분은 확인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뭐냐면 비상계엄 당시에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내린 판사를 체포하려고 시도했다. 이거는 증언이 나온 거죠. 네, 이거는 뭐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과는 좀 별도의 문제로 내란 가담자 중에 한 명인 조지호 경찰청장이 직접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조지호 청장이 이제 특수단 조사를 받으면서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에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을 비롯해서 15명가량에 대한 위치 추적 요청을 받았다. 이 위치 추적 요청은 이제 지난번에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이 이제 폭로를 했던 내용하고 겹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방첩사 요원들이 정치인을 비롯해서 이제 주요 인사들을 체포를 하려고 보니까 위치 파악이 쉽지 않아서 국정원이나 경찰이나 이게 가능할 것 같은 곳에다가 계속 연락을 해가지고 위치 파악을 좀 도와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5명가량의 그 위치 추적 관련된 내용을 메모를 하다가 보니까 그중에 김동현이라는 현직 판사의 이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생소한 이름이길래 이제 여인영 사령관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던 판사다.
지난달에 있었던 예. 그 판결에 대한 내용에 이제 불만을 품고 그거 관련해서 체포 대상으로 지명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야당 정치인은 물론이고 자신들에게 마음에 안 든 판결을 한 판사까지 체포를 해서 압력을 가하려 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 리스트가 확인된 인물들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여야의 주요 정치인들, 심지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여당 정치인도 가리지 않았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주요 언론과 관련된 인사들, 예. 뭐 김어준 씨를 비롯해서 예. 이런 인물들이 몇몇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헌법재판관을 지낸 혹은 뭐 대법관을 지낸 인사들, 그 인물들은 주로 소위 말하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촛불행동의 김민용 대표 같은 사회 인사들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추가로 사법부의 판사를 대상으로 했다라는 것까지 이번에 경찰 조사에서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사법부에서도 반응이 나왔죠. 거의 곧바로 예.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금 일단 그 대법원에서는 이거는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당연하겠죠. 예. 라고 이제 반발하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법원의 이제 판사들도 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즉시 윤석열이 나서서 사과해라. 예. 이런 입장을 별도로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요. 경찰이 그 비화폰 확보했다는 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조지호 전 경찰청장, 현 경찰청장이기도 하거든요. 예. 아직. 아직 현인가요? 예. 조지호 경찰청장도 다른 이제 군사령관들이랑 마찬가지로 네. 비화폰으로 윤석열 씨와 이제 통화를 했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됐거든요. 예. 그 당시에 이제 통화를 할 때 사용했었던 비화폰을 이번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제 확보를 했다라고 예. 합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그리고 이제 조지호 전 경찰청장 본인이 이제 밝힌 바에 예. 따르면 그 작전 상황에서 6차례에 걸쳐서 예.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계속해서 전화를 했다. 예. 뭐 어떤 보도에 이제 표현에 따르면 마치 스토킹을 하듯이 예. 계속해서 전화를 했다라고 예. 하는데, 그때 사용됐던 휴대폰, 비화폰을 이제 확인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전에 이제 이미 비화폰이 아닌 개인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임무 제출 방식으로 이제 압수수색을 한 상태고, 예. 그리고 이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경우에도 휴대전화를 압수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비화폰을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예. 일반 휴대전화만 이제 사용을 했다. 이게 지금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예. 잠시 광고 듣고 갈까요? 예,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자, 내일 4시에 표결로 바뀌었죠? 표결 시간이. 국회의장실에서 공지를 했는데요. 1시간 시간을 예정했던 것보다 당겨서 예. 내일 오후 4시에 국회에서 윤석열 씨에 대한 이제 탄핵안이 의결이 됩니다. 왜 당겼는지는 뭐 있습니까? 배경이 나온 게 공식적으로? 뭐 아직 특별하게는 안 공식적으로 나왔죠. 이제 예. 확인을 못했는데. 뭐 왜냐하면 그 밖에 여의도 밖에 시민들 춥고 뭐 이런 이유 그런 아닌가요? 이유가 예. 이제 작용을 했을 것 같긴 예. 합니다. 지금 뭐 분위기로 봐서는 탄핵 표결에서는 이제 가결 쪽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좀 고려가 된 게 아닌가 싶기는 하고요. 내일 전망 좀 해주시죠, 그럼. 예. 네,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를 예. 보면은 일단은 의결하는데 이제 표결을 하는데 참여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에 들어간다. 예. 여기까지는 뭐 거의 이제 확정적인 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이제 찬성 표결할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의원마다 좀 다른데요. 예. 아직까지는 국민의힘 내에서는 7명이 찬성 표결하겠다라고 한 명이 이제 부족하군요. 아직도. 공개적으로 예. 밝힌 상태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외에도 분위기로 봤을 때는 찬성 표결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예. 이렇게들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설마 내일 만약에 또 부결이 되면요. 네. 정말 어제 그 경제 전문가도 여기 나오셨지만 경제 상황이 너무나 걱정되고요. 또 지금 여당이 분해 안 될까요? 내일 만약 부결이 되면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7명밖에 안 된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요. 예. 이게 두 가지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국민의힘 내에서도 내일 탄핵 가결되는 거를 막기는 어렵다는 게 이제 대체적인 뭐 그럼 다행인데요. 예. 기류인 것 같은데 워낙 또 이제 국민의힘이 TK를 중심으로 한 이제 영남권에 이제 뿌리가 있는 정당이고 소속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이제 상당수가 그쪽 기반이기 때문에요. 예. 당 지지층의 심기를 거슬러서 예. 탄핵 찬성이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밝히는 데는 좀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제 추후에 그게 아니 이제 당 지지층도 말이 안 되는 게요. 네. 지금 대구 경북도 압도적으로 탄핵 찬성이 많은데 어떤 당 지지층의 부담을 느끼나요? 그것도 좀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뭐 저희의 이제 일반적인 상식하고 좀 다른 판단이긴 합니다만, 예. 그 뭐 의원들 나름대로는 아마 다음까지 이제 고려를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내일 표결에서 찬성이냐 반대냐를 밝히는 거라기보다는 예.
내일 이제 탄핵안이 가결이 되더라도 그 예. 이후에 발생된 당 내에서의 소위 말하는 이제 권력 싸움, 예. 누가 이제 당권의 주도권을 쥐고 갈 것이냐를 두고 충돌이 일어날 때 명분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뭐 이렇게 예. 이제 판단하고 있는 중진 의원들이 이제 상당히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탄핵 표결 관련해서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담화한 내용을 봤을 때 예. 본인도 뭐 탄핵 가결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다퉈보겠다라는 입장이고 예. 뭐 이길 수 있다라고 이제 본인은 또 이제 강하게 이제 확신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부결을 시킬 그래서요?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제 판단하는 친윤계 의원들도 이제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참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헬마 설명하셨지만 압도적인 다수가 탄핵을 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고요. 여야를 떠나서 네. 지지층은. 그리고 본인이 지금 나는 탄핵 받을래 이러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 민의를 거슬러 가지고 부결을 시킨다? 이렇게 되면 정말 대단한 어떤 후폭풍이 몰려올 것 같은데요. 사실 예. 이제 복합적으로 보면 내일 탄핵 표결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당내의 상당수 의원들이 큰 관심이 없는 거죠. 네. 그 이후에 벌어질 일에 더 관심이 많은 건데 그때 아마 이제 명분 싸움을 하게 됐을 때 윤석열 씨 같은 경우도 지금 탄핵 심판 자체를 굉장히 좀 오래 질질 끌어서 예. 시간을 오래 걸리게 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소위 이제 사법 관련된 리스크를 좀 키워주겠다라는 예. 입장인 것이고 그렇게 이제 길어질 경우에는 여러 정치 투쟁이 일어날 텐데 그때는 우리가 배신자가 아니다라는 식의 이제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꼼수로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려다간 큰 코 다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뭐 그런 국면 예. 판단을 지금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예, 그런 어떤 정말 어떤 눈앞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내일 투표에 임했다가는 그 모든 그렇게 네. 임한 정치인들의 그 판단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예. 네,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